2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 AN 마이너스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n 4제곱이 얘가 4다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4n 제곱 더하기 1분의 n 세제곱 an 제곱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최종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부모가 1차식이잖아. 그지? 부모가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저기다 놨어. 자, 부모가 n에 대한 1차식이고 분자도 역시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n에 대한 1차식 돼야겠다는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지?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급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그 결론이 뭐야? 급수가 수렴한다야. 사라는 값보다도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 속에 있는 일반항은 뭐로 수렴해야겠다? 0으로 수렴해야겠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게 1번이야. 무조건. 자, 그래서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걸 봤더니 보통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이 부분이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문제를 거의 풀어봤을 거야. 그지? 얘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가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돼.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n제곱 an이라는 자식을 가지고 얘를 표현하기 무리가 있단 말이야. 무한대로 가는 건데 그게 어떤 발산 속도를 보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어요. 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자식의 극한값이 0인데 우리는 얘가 지금 분자분모가 몇 차이나? 차수가 1차이 나고 있지. 어떻게든 극한값을 같도록 괄호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n으로 묶어줘 볼게요. 얘를. 자, n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nan 마이너스 2n 세제곱 더하기 1분의 3n 세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자식이 뭘로 수렴하는 거야?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거야. 자,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거는 이 괄호 속이 뭐로 수렴하겠다? n이 어디로 가고 있어?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지. 얘랑 얘를 곱해서 0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괄호 속이 뭐로 수렴해야겠다? 0으로 수렴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어떻게든 부정형을 만들어내서 부정형 속에서 0으로 수렴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그 극한값이 0으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괄호 속에 있는 자식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AN이 어디로 수렴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NAN의 수렴값을 알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2분의 3으로 가겠다는 얘기 해줄 수 있거든요. 맞니?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봐봐. 지금 분자를 n으로 묶어줄게. 분자를 n으로 묶어주잖아? 그러면 지금 분모 1차 분자 우선 1차를 확보한 상태야. 분자에도. 그런 다음에 바로 묶어봐. 뭐가 되니? n제곱 a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얘분의 얘는 뭐로 수렴하고요? 얘분의 얘는 뭐로 수렴해? 2분의 1로 수렴하겠지. 자, 근데 이 자식 수렴할까? 수렴한다는 거 알고 있죠? nan이라는 자식이 nan이라는 자식이 2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괄호 속은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로 수렴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 4분의 13으로 수렴하겠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얘분의 얘가 2분의 1로 수렴하고 얘가 4분의 13으로 수렴하니까 답은 8분의 13이 되겠다라는 거 뽑아낼 수 있겠다. 평소에 풀던 거랑 아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동안은 여기에서 이 자식이 바로 어디로 수렴하는지 찾을 수 있게 문제를 줬었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발산함으로써 바로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뭐니까 0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놈과 함께하는 어떤 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0으로 수렴해야겠다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번이에요. 자, 3참수 fx가 있다.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좋고 그냥 3참수라고만 했어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f sin x분의 f 코사인 x가 f 프라임 1과 같고요. 얘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계수가 있을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정말 원초적으로 풀자면 fx를 ax제곱부터 bx제곱부터 cx d로 놓고 나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 식 몇 개 필요한 거야? 위수가 4개잖아. 4개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식이 4개 필요하다고. 4개만 뽑아내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자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다? 0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어디로 가야겠다? 0으로 가야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x에 0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죠. 그지? 자, 첫 번째로 나오는 식 f1이 0이 된다는 식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볼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지금 분자에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분자를 그대로 똑같은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모에 누가 필요한 거야?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은 어떤 자식? 그대로 상쇄치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필요해? x, f, sin x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뭔데? 얘가 뭐야? f 프라임? f 프라임 몇이야? 1인 거죠. f 프라임 1인 거지. 얘가 f 프라임 1이야. 어? 자 그러면 지금 얘가 f 프라임 1. 근데 위에 봤더니 f 프라임 1 3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3인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근사극한에 의해서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뭐랑 똑같다? x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1.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2분의 1 x 제곱과 똑같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니?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이 친구를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이라고 바꿔줄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이 친구는 f sin x분의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2분의 1 x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x끼리 약분한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3 나와야 돼. 얘랑 곱해가지고 결론이 3 나와야 돼. 그럼 이 자식의 극한값 뭐가 돼야 되니? 1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자식의 극한값이.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 그러면은 이 자식이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맞니? 자 그래서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 sin x라는 자식이 뭐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하겠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싹 뽑아내보자. 이 식 하나 있었어. 그리고 기존에 f'1이 3이라는 거 있어요. 두 번째 f'1이 3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 다음 지금 얘를 봐주시면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분자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 그래서 세 번째 식 f0가 뭐가 된다? 얘가 0이 된다라는 식 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에서 x 0으로 가니까 sin x 누구랑 똑같은 거야? x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바꿔서 쓰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sin x랑 x는 x가 0으로 갈 때 똑같잖아. x분의 sin x가 뭐니까? x분의 sin x 극한값이 몇이야? 1이니까 지금 sin x 자리를 x로 대체하셔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야. 근사극한에 의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 이 식 뭐 의미하는 거야? f 프라임 제로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fx에 0인자 두 개를 찾은 거거든요. fx 써볼게. 요 친구를 가지고 fx를 써보면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에서 몰라. x, x-1, x-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봐봐. 1에서 기울기랑 0에서 기울기가 부호가 어때? 반대지. 자 기울기가 3차수 그려봐.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3차수 개형이. 야 부호가 단독으로 다른 곳은 가운데밖에 없어요. 기울기의 부호가 단독으로 다른 곳은 얘랑 여기에서 기울기 부호 똑같지. 얘만 다르지. 얘랑 기울기 부호 똑같지. 얘만 지금 부호가 반대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 기울기의 사이즈는 무조건 가운데가 최소가 됩니다. 이 세 지점 중에 기울기 가장 작은 지점 얘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거리곱 생각하면 당연해요. 자 봐봐. 이 점에서 기울기 뭐가 돼? 물론 최고차항계수 곱해야 돼. 곱해야 되는데 얘랑 얘이 곱이거든요. 맞니? 요 점에서 기울기 뭐가 돼? 얘랑 얘이 곱이란 말이야. 부호 신경 쓰지 마 우선. 자 그러면 지금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건 당연히 이 자식의 기울기 더 크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점에서 기울기 생각해봐. 얘 곱하기 얘가 될 거거든요. 그럼 지금 동일한 거에다가 더 긴 걸 곱한 거야. 얘에 비해서 더 긴 걸 곱했다고.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 기울기보다 이 점에서 기울기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지점이 기울기의 최소 지점이 무조건 맞아요. 자 그러면 봐봐. 1에서 기울기가 3이고 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그랬어.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1과 0 중 둘 중 하나는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부호가 반대니까 둘 중 하나는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기울기의 사이즈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확정됩니다. 가운데 들어가야 될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잡히는 거지. 무조건. 응? 자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에서 이거 양수라는 것도 바로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봐봐. 지금 둘의 기울기 b가 몇 대 몇이야? 6대 1이지. 맞니? 기울기 사이즈 b가 6대 1이란 말이야. 거리곱 생각해. 1에서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야. 0에서 기울기는 얘 곱하기 얘야. 동일한 것끼리 나눠. 그러면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몇 대 몇이다? 6대 1이다라는 거 의미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지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1 마이너스 알파하고 누구? 알파라는 길이의 b가 0에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해야겠구나. 거리니까 얘에서 얘까지 거리랑 얘에서 얘까지 거리의 b는 몇 대 몇이다? 6대 1 되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알파가 바로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지점이 나와버립니다.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5분의 1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에서 어떻게 써주면 될까? 우리가 지금 6대 1이라는 것만 이용했지 정확하게 값이 몇이 된다? 3이 된다라는 거 이용 안 했거든요.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요 1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된단 말이야. 5분의 6 곱하기 최고차항계수 A가 몇이다? 얘가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는 뭐가 되겠다? A는 3 곱하기 6분의 5 2분의 5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 여기에 2분의 5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F2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F2는요 2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대입하면은 5분의 11이 되겠죠? 2, 5 없어지고 답은 11 나오겠다는 것까지 알 수 있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고요. 2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C가 있다. C 위에 있는 일사면 위의 점 P랑 X축 위의 점 Q를 이어주고 지금 POQ를 세트라고 하겠다. PQ 길이는 루트 5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밑에 그림 다 있어. 자, 원이 있고요. 반지름 1짜리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P랑 R, 얘를 Q 이렇게 놨고요. O랑 P를 연결한 다음에 이 각이 세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PQ 길이가 루트 5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OQP의 각을 F 세타라고 했거든요. 얘를 F 세타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QR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얘를 G 세타라고 하겠대요. 자, 이럴 때 최종적으로 F' 4분의 파이 곱하기 G' 4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는 F 세타랑 G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F 세타에 대한 식 쓸 수 있을까? 어렵지 않아요. 왜? 지금 F 세타는 각이다. 각이야. 근데 POQ라는 삼각형 봐주시면은 두 변 길이가 주어졌는데요. 각 변의 대각 크기가 각각 세타랑 F 세타로 주어졌단 말이야. 자, 어떤 각과 그거의 대변 길이가 주어졌다. 우리 쓸 수 있는 식 뭐가 있어? 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사인 세타분의 루트 5와 사인 F 세타분의 1이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얘가 같다라는 얘기 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사인 F 세타라는 자식이 뭐가 되겠다? 루트 5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다라고 써줄 수 있겠죠.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이거 미분해주면 바로 뭐가 나오는 거야? F' 4분의 8 나오는 거죠? 다음에 미분할게요. 자, 미분해주시면 뭐가 돼? 코사인 F 세타 곱하기 F 프라임 세타, 얘랑 루트 5분의 1 곱하기 뭐? 코사인 세타가 같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에다가 여기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는 거지. 자, 대입해봐. 자, 코사인 F 4분의 파이 곱하기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뭐랑 같다? 루트 5분의 1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니까 뭐가 돼?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여기에 2분의 루트 2 그러면은 루트 10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 값을 찾아야 돼요. 요 값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이런 세타 사이 관계식, 뭐 어떤 관계식 나왔을 때 이 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 대입과 미분 두 가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바로 미분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뭐를 해봐야 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사인 F 4분의 파이가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 루트 10분의 1 되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 여기서 지금 얘는 미분한 거고 대입을 해볼게. 세타에다가 뭐? 4분의 파이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하면 뭐가 돼? 사인 F 4분지 파이가 루트 5분의 1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다 루트 1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F세타 지금 예각이지. F세타 예각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사인 F 4분의 파이가 루트 10분의 1이라는 거는 코사인 F 4분의 파이 뭐가 된다? 루트 10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요 값이요
루트 10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친구가 뭐가 되겠다? 얘 이항하니까 3분의 1 나오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자, 지금 그래서 f 프라임 4분의 파이 먼저 구했고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G 세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인데 이 길이는 주어졌단 말이야. 우리 지금 P, R 길이를 추가해줘야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그림에서 필수 부조선이 있거든요. 뭐 그려줘야 돼? 몇 개 있어? 필수 부조선. 필수 부조선 몇 개? 이 그림 봐봐. 필수 부조선 몇 개야? 지금 안 그려져 있는 거. 몇 개냐고? 몇 개? 두 개잖아. 그지? 뭐 원의 중심과 원위의 특이점 이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과 직선 나와 있으면 떨어져 있든 접하든 속에 뚫고 지나가든 뭐 해줘야 돼? 자, 원이라는 건 뭐라고? 뚱뚱한 점이다라고 했지. 그럼 결국에 점과 직선 사이 관계랑 똑같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 즉 점에서 어디로? 직선으로 뭐 내려줘야 돼? 수선의 발 내리는 건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건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빗변 길이가 1인데요. 이럴 때 이거 길이 구해주면 얘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수직 2등분 선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각이 됐든 이 각이 됐든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바로 구할 수 있지. 왜? 이 각이 뭐야? 이 삼각형의 외곽입니다. 외곽이기 때문에 세타 더하기 F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다고. 자, 그럼 끝났어. 자, 여기서 지금 G 세타는 뭐가 된다? G 세타는 먼저 루트 5에다가 2배 할 거야. 뭐의 2배? 요 길이의 2배인데요. 요 길이는 뭐가 돼? 1의 코사인 얘가 된단 말이야. 맞니? 자,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F 세타가 되겠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자, 또 이거 미분해서 4분의 파이 대입해야 돼. 자, 미분해보자. G 프라임 세타 뭐가 돼요? 요거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더하기 F 세타 곱하기 1 플러스 F 프라임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할 거야. 얘는 이미 결정됐지. 우리 이미 F 프라임 4분의 파이 구해놨단 말이야. 몇이라고? 3분의 1이라고 구해놨지. 그래서 얘가 3분의 1 더하기 1에서 이 부분은 3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니네가 이게 문제야.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F 4분의 파이. 자, 지금 이거 우리는 덧셈 정리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얘가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 되는데요. 그지? 야, 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3분의 파이 둘 다 뭐야? 2분의 루트이지. 결국에 얘가 2분의 루트 2 곱하기 사인 F 4분의 파이 하고 코사인 F 4분의 파이 더한 게 남는단 말이야. 덧셈 정리 쓰게 되면 결국에 사인 3분의 파이랑 코사인 3분의 파이로 묶일 건데 그 값이 2분의 루트 2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게 된다고. 덧셈 정리 쓰고 나면. 근데 지금 사인 F 4분의 파이 나왔지. 몇이다? 루트 10분의 1이다. 얘 몇이야? 루트 10분의 3이라는 거 썼지. 그러니까 얘 더하면 뭐가 돼? 루트 10분의 4가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10분의 뭐야 4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다. 그러면은 2 없어지고요. 얘랑 얘 약분해서 루트 5만 남을 거고.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16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기서 나온 거랑 곱하라고 했지.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3분의 1 곱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마이너스 9루트 5분의 16 되겠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뭐 유리하면 45분의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뭐 1번에 있죠. 그 결과. 얘하고 3분의 1 곱한 거. 얘하고 3분의 1 곱한 거.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다는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2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안 푼 친구들 있다면 뭔가 이게 선택적으로 이걸 안 풀고 넘어갔다면 되게 아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자, 보겠습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졌다. 지금 fx는 2차 함수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야. 자, 이 상태에서 gx가 fx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절대값 f 프라임 x 이렇게 들어가 있어. 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 근데 지금 생각해봐. fx가 뭐에 대한 대칭이야? 이 참수니까 어떤 축이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지금 이 이차함수의 축을 x는 알파라고 해봐. 그럼 지금 이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x는 알파 대칭 되겠죠. 자, 미분해봐. 미분한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야? 알파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미분하면 뭐에 대한 대칭이야? 이렇게 생겼잖아.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가 x는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x는 알파 대칭, f'x 뭐에 대한 대칭? 알파, 0에 대한 대칭이야. 근데 이거 지금 절대값 씌워놨지. 절대값 씌워놨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럼 지금 절대값 f'x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알파에 대한 좌우 대칭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지수로 갖고 있는 이런 지수 함수는 또 뭐에 대한 대칭이다? x는 알파 대칭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얘도 알파 대칭, 얘도 x는 알파 대칭이야. 그럼 지금 이 함수 자체가 뭐에 대한 대칭 되는 거야? 알파에 대한 대칭이 된다고. fx의 대칭축과 gx의 대칭축은 일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번 조건 봐봐. 뭐에 대한 대칭이래? x는 1대칭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이 2차 함수 자체가 뭐에 대한 대칭이다? x는 1대칭이에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가 전범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미분 불가능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데? 절대값이 있는, 절대값 속이 0이 되는 그 지점일 거 아니야. 그게 언젠데? 1이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얘가요,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해. 연속은 맞는데 미분 불가능해. 첨점 가졌다라는 거거든. 우리 수트에서 정리했어. 곱함수의 미분 가능성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와 x는 알파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함수랑 전범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이 자식이 그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 fx는 축이 1인데 얘가 축이 1인데 얘가 1에서 첨점 갖는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겠다? 0이 돼야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건 확정이 돼요. 식 자체가 확정돼. fx가 뭐가 되겠다? 최고차 함수 아직 몰라. 이걸로 확정이 돼요. 생각해봐.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함수값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되어야만 한다. 0이 될 방법 여기 x축 지나는 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확정이 돼요. 누가 fx가. 자, 이거 우리 정리했던 거 기억하죠? 수초에서 연속이면서 첨점을 갖는 함수랑 다항 함수 곱했을 때 미분 가능 만들려면은 0이자 몇 개 가지고 있다? 한 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불연속 함수에다가 어떤 다항 함수를 곱했을 때 그 불연속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이 함수는 그 지점에 대한 인수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몇 개? 2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잖아. 자, 그래서 지금 얘는 그래서 2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를 갖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마침 대칭 축이다 보니까 2개가 돼버린 거야.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2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바로 그냥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식이 확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번 조건 함수 gx의 최대값은 저거다라고 했는데요. 야, 이거 함수 생긴 거 지금 어떻게 그릴 수 있어? 근데 봐봐. 여기 보면은 불편하게 x-1이라는 자식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다라고 해. 이 함수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있다라고 해. 근데 그걸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도 최대 최소값은 유지가 되겠지. 좌우로만 이동시키니까. 그래서 이 함수도 안 쓸래. 얘랑 똑같이 생긴 함수 하나 쓸게요. 뭐? 이렇게 쓰면 되겠지. x자리에다 그냥 x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 평행 이동시켜서. 그럼 지금 이 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만 그리면 돼? y축 우측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지금 우측만 그릴 거야. 자, 그럼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hx는 뭐가 돼요? ax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ax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자, 이거 어떻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어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얘 지워주면 되지. y축 오른쪽만 그리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지금 요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되겠다는 거야? 최대값 얘일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2가 되겠다는 거죠? 2제곱분의 2가 되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 지점에 x좌표 구한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극대값만 찾아주면 되겠다. 자, 이거 미분할게요. 미분은 뭐가 되니? 자, a 따로 써주고, 자, 2x 하고 요거 미분해주니까 마이너스 2a x 제곱 2의 마이너스 2a x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언제 0이 돼요?
x가 0일 때하고 x가 뭐일 때냐? a분의 1일 때니? 여기가 a분의 1이 되는 거야. a분의 1. 얘가 0일 때니까. 맞아? 이분은 해보시면 되겠지. 자, 여기가 a분의 1이 됩니다. 자, a분의 1의 함수값 뭔데?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지점의 함수값이 a분의 1 곱하기 여기다 a분의 1 대입하니까 x에다 a분의 1 대입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 그때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a는 몇이다? 2분의 1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a가 2분의 1 나오겠다. 자, 그래서 지금 hx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거 함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야. 얼마큼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켜놨지. 자, 근데 최종적으로 뭐 구하래? f5 구하래. fx가 뭔데? 이 자식이 fx란 말이야. 그지? 다시 돌아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얘가 fx야. 근데 a 몇이라고? 2분의 1이라고. 여기다 5 대입하니까 16 곱하기 2분의 1 답은 뭐가 되겠다? 8 나오겠다라는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칭성이랑 미분 가능성을 그냥 바로 조질 수 있는 문제야. 하나도 안 복잡해요, 이거. 우리 그림 바로 그릴 수 있지, 이렇게 나왔을 때. 개형 잡을 수 있잖아. 개형 바로 잡을 수 있잖아. 0보다 클 때 개형 바로 잡을 수 있고 거기서 대칭성 나왔으니까 그냥 왼쪽에 똑같은 거 그릴 건데 최대값이 나왔어. 최대값이 2제곱분의 2라고 나왔어. 그럼 극대값이 2제곱분의 2가 되니까. 극대가 어떻게 구해? 그럼 계산해야지 뭐. 그지?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다. 자, 3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째 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급수가 있는데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자식이 수렴한다. 이 자식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식의 공비 R이라고 할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 있겠구나 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대. 이거 뭐 급수 아니에요, SN이.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리고 TN이라는 자식은 뭐야? A2n의 합이야. A2n들이야. 그러니까 짝수번장들만 모아놓고 나서 n개 더해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SN과 TN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식이 나왔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SN-TN-3K 얘가 1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2K 곱하기 TN 더하기 K 이 자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럴 때 6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6K의 값을 구하라. 자, 근데 주식을 꾸미고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거든요. 노식 다시 써볼 수 있을까? 이 식을 여기 있는 표현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그 연관성이 보였어야 돼. 이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지. 그지? 근데 이 자식이 어디로 수렴해? 자, 지금 급수가 1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속에 있는 일반항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될 거야. 그치? 자, 어떤 식이 0으로 수렴하는 방법 뭐가 있어? 어떤 식이 0으로 수렴할 방법? 얘랑 얘의 수렴값이 같아도 되고요. 얘랑 얘가 각각 어디로?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이 0일 수 있잖아. 뭐니까? 부정형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0으로 수렴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봐봐. 얘가 만약에 무한대로 발산하면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식과 이 자식이 다 어디로 가는 거야?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양수가 돼요. 그거의 극한값이. 그리고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내가 어제도 얘기했거든. 발산하는 자식들 가지고 식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등호나 부등호 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부호만 따지더라도 어차피 만약에 얘가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잖아. 그럼 지금 얘랑 얘의 곱은 양수가 된다는 건 알 수 있단 말이야. 마마 아니면 뿔뿔이 될 거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부등호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못하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얘랑 얘가 같은 곳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수렴값을 뭐 얘의 수렴값 라지 A라고 하면은 얘랑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각각 라지 A랑 라지 A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거의 각각 뭐가 되겠다? 라지 A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라지 A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라지 A 제곱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의미하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 얘는 다 써먹은 거야. 이제 의미 없어. 얘랑 얘가 각각 어디로 수렴한다? 얘랑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자.
지금 이거 써주셔야 되거든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속에 있는 자식 0으로 수렴한다는 것만 보였지 이거의 급수가 1로 수렴한다는 건 안 보였거든. 우리 지금 아직 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여기 속에 있는 일반항이 0으로 가는 것만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식 하나 쓸 거야. Sn 마이너스 Sn 지금 Sn 그냥 쓰자. Sn이 뭐가 되니? Sn 뭐가 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거든요. 그러면은 수원에서 배운 대로 1-r분의 자 초항 A라고 할게요. A 곱하기 뭐?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치? 이게 뭐야? Sn이야. 그리고 뺄 거야. 뭐를? 2n번장들만 더할 거라고. 그럼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자 tn이라는 거는 2n번장들의 합인 거잖아. 그치? 이걸 n개 더할 거야. 뭐가 돼? 공비 뭐? r제곱이지. 1-r제곱분의 초항 뭔데? 두 번장이에요. 두 번장이니까 a, r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초항. 그리고 1-r에 2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마이너스 3k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자 그럼 얘의 급수가 1이다 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실상 이거를 얘 지금 쪼개보면은 1-r분의 a 하고 뭐 더하기 뭐시기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요 부분이 맞니? 요 부분이 이거 더하기 뭐시기 곱하기 r의 n제곱 나오는 거잖아. 식 정리해보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역시 마찬가지로 1-r제곱분의 a r 하고 나서 더하기 뭐시기 곱하기 r의 2n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니? r이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다가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씌우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등비급수 되는 거지. 얘도 등비급수 되는 거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이런 상수함들 어떻게 돼야 돼? 다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 무한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데? 발산할 거 아니니? 그럼 지금 여기 뒤에 있는 3K랑 얘네들은 어떻게 돼야겠다? 상쇄돼야겠다라는 거야. 그게 상쇄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부분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야 지금 이런 거 무한계 더하면 몇이 되는데? 발산할 거 아니야. 얘는 발산할 거 얘도 발산할 거 아니야. 얘도 발산할 거라고. 그럼 걔네들 발산하는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돼야 돼? 상쇄돼서 없어져야 된다. 어차피 0이야. 그 값은 어차피 0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랑 여기서 나오는 뭐만? 등비급수의 한만 따로 따져주면 되겠다. 그게 결국엔 1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필요한 놈들만 뽑아내보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등비급수 그 등비수열 파트만 뽑아낸 거야. 여기 뭐가 되겠어? 더하기 1-r제곱분의 ar 곱하기 r의 2n제곱 얘만 남을 거라고. 등비급수 파트만 남겨.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얘 뭐가 되니? 앞에 식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요 자식에 대한 등비급수 뭐가 돼? 1-r분의 초항 뭐가 돼요? r이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1-r제곱분의 ar 곱하기 요 자식 뭐가 되겠니 이번에는? 1-r제곱분의 뭐야? 초항 뭐야? r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r의 제곱분의 ar 더하기 1-r제곱의 제곱분의 ar 세제곱인데 이 자식이 1이 되겠다는 식이 하나 나오겠대요. 이렇게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미리 저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식 어디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하지. 그럼 지금 SN에 대한 극한값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2K가 된다라는 거죠. 자, SN에 대한 급수를 매겼더니 2K가 된다. TN에 대한 급수를 매겼더니 뭐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미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뭐가 되니? SN에 대한 급수 뭐가 돼? 1-r분의 초항 뭐야? A지. 얘가 뭐다? 2K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어? 1-r제곱분의 초항 뭐가 돼? A? r이 되는데 얘가 뭐다? 마이너스 K가 된다라는 거잖아. 맞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식으로 나누게 되면 A가 없어집니다. R만 남게 되거든요. 자, 써볼게. 얘를 얘로 나눌게요. 얘를 얘로 나눠주시면은 AR을 A로 나누니까 분자 R만 남고요. 분모에서 얘를 얘로 나누니까 뭐만 남아? 1 플러스 R만 남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K를 2K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R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이다. 3R이 마이너스 1이다.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다가 돼요. 자, 그럼 A값 나오겠지. R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4제곱 몇이야? 3분의 4제곱 몇이야? 9분의 16이야? 9분의 16분의 A 곱하기 R 그러면은 플러스 3분의 1 A 하고 나서 더하기 자 얘는 뭐가 돼? 오씨 1에서 9분의 1 빼니까 9분의 8 제곱이라고? 그럼 뭐가 돼? 어이씨 갑자기 무서워지네 9분의 8 제곱하면 뭐가 돼? 81분의 64 분의 A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A가 1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약분할게요. 3, 9, 3 27, 81, 3 이렇게 될 거야. 와 그러면요 16분의 3A 마이너스 64분의 3A가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지금 얘는 64분의 12A가 되는 거잖아. 64분의 12A니까 64분의 9A가 1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A는 뭐가 되겠다? 9분의 64가 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럴 때 6K 값 구하는 거죠. 6K? 자 지금 K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R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해야겠지? 그럼 얘가 3분의 4야. 얘가 3분의 4야. 그럼 4분의 3A가 2K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K는 뭐야? K는 8분의 3A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니? 자, 최종적으로. 아, 뭔가 순서가 다 꼬였다. 자, 그러면은 6K 구하는 문제였어. 근데 K가 뭐라고? K가 8분의 3A라고. 그래서 6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A 9분의 6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6, 3, 9 없애서 2 남을 거고요. 그리고 8, 64, 8 남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16 되겠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적분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